자, 그러면 8번을 보면 사학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2차 때는 제가 이제 간접론자들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뭘 살펴보냐, 그 제야 이제 그 랑케부터 해갖고 신사학 계열 이제 맛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역사학적 가상 강영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랑케, 브루델,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청중들이 질문을 하는 형태야.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제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보면 랑케가 나오는데, 랑케는 이제 뭘 강조해? 역사적 사실을 이제 강조하죠. 그럼 역사적 사실, 팩트를 강조하는데 그 사료를 성격은 어떤 사료일까요? 요때 랑케가 강조하는 그 사료 형태는 이 사람은 공적 문헌 사료죠. 그래서 개인의 견해나 해석이 가미되지 않는 공적인 문헌 사례고, 공전이 아니라 공적인 거예요. 못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대상이 뭐겠어요?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에 한정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역사의 개별적인 사건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사 강조 부분이 후대 역사 교육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사건사 중심의 역사 소설은 이들 역사적 맥락 속에 파악하거나 당시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데 소홀하게 만들었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역사학습을 뭘 한다? 암기 과목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악책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사건사 관련된 측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제한된 형태로 물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브루델은 이제 랑케의 사건사 강조, 개별사 강조를 비판했죠. 그러면서 제시된 것이 뭐죠? 구조예요, 구조. 예. 근데 이 구조란 말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 마르크스에 영향을 받는 거야. 구조란 말은 마르크스가 처음 사용했죠. 마르크스. 눈에 보이는 거와 그 눈에 보이는지 않지만 그 밑에를 움직이는 그 어떤 근본적인 동력 합쳐갖고 이걸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A에 들어갈 용어는 구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디귿과 관련돼서 다가 이제 정치 경제 비판에서 발언을 줬고, B에 들어갈 내용을 쓰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마르크스가 쭉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존재 관계도 마찬가지니까 앞에 부분 뭐죠? 자, 경제와 정치, 법 등의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는. 이거 뭐야? 유물사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그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건데, 유명한 말이죠. 정치, 경제와 비판 서문에 있는, 어떤 말이에요? 그 당시 사회적 존재가 그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구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구정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노동자 의식을 갖게 된 것은 뭐죠?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이죠. 부유자가 의식을, 내가 부유자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영향에 대해서 증오감을 느끼자. 왜? 우리는 인고생, 역사 인고생이니까. 근데 영향 측의 입장으로부터는 그게서 뭐야, 우리 측의 분노감을 느끼죠. 왜? 얘네들이 역사 뭐냐면 영향 인고생이니까. 이런 게 존재가 의식을 구정하는 거지, 의식이 존재를 구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항상 맞진 않아. 왜? 자기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박근혜 보고 예처없다고 불쌍해서 폴 찍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나서 막 그 박근혜 비난하면 빨갱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그 의식 구조가 좀, 멘탈 구조가 좀 이상한데,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구조부터 자율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노동자의 의견도 노동자의 의견은 발언을 하지 않고 부유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 들어갈 내용. 자, 여기 B는 이제 뭘까요? 저는 마르크스의 의견의 영향을 받아서 계급과 계급의식의 정의를 뭐라고 정의하냐.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보시겠죠. 마르크스 답변을 보면 저의 견해를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죠? 민주의 능동적 참여와 의식의 역할을 강조했군요. 경제도 강조하지만 경제에 벗어나서 나는 자율성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급을 노동자지만 부유주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요 말에서는. 그래서 이런 의식은 있는데 요때의 계급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이거 남색책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급이 난 고정된 객관적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서 역사 형상이며 계급의식 또한 사상과 제도 속의 구체화된 경험이다. 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예. 이걸 이제 교육학에는 무슨 학파라고 하죠? 프랑크푸르트 학파 들어보셨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시틀러 지지한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자였거든. 그러니까 노동자였는데 시틀러는 항상 자본주의 편 들었잖아. 극우 재벌들을 안 맞는 거야. 언바이어스 한 거야. 그리고 미국의 그 보수당 찍는 누구야? 미국의 공화당 계속 찍는 애들 보면 부자들 잘 안 찍어. 일부 부자들만 되게 못 먹고 못 사는 노동자들 찍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 그리고 여기 한국당 찍는 사람들 보면 물론 강남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한국당 찍어. 자기 폐지 주스면서도 그 박근혜 불쌍하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의식하고 경제적 구조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식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견해에 이런 것들 제가 한번 가상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 학자의 역사인식은 랑케 역사인식에 막연한 서구 역사학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제시하면서 그때 그 영향을 쓰시오. 이거 남색책에 있는데 뭐라고 쓰셨어요? 랑케 1차원적인 사실주의 극복해서 역사적 구조와 가정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한 점. 그리고 그 당시 간념노조 틀에서 유물로 바뀐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건사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구조는 뭐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움직이는 어떤 근본적 동력까지 파악하는 거죠. 예, 구조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질문을 받아야지. 청중들이 이제 하죠. 랑케한테 질문했어. 역사는 과학이자 예술이라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그러면 랑케가 답변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답변했냐? 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역사는 수집하고 발견하는 것을 탐구하는 데까지는 과학이지만 발전하고 인식하고 재창조하는 것은 예술이다. 그러니까 연구한 건 과학이지만 서술, 내러티브는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랑케는 분석적 서술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요. 예전에 역사 문학적 서술 방식인 내러티브 채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청중 2는 이제 도르드에게 질문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장기 지속의 역사를 강조해 그 이거 무엇이냐? 이것도 남색지에 나와 있죠. 자, 장기 지속의 역사는 수세기 동의 역사를 단위로 함으로써 종류의 단기간을 거쳐서 역사 결벌 뜻하고 역사의 포문보다는 심층 내부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예전에 브루덴이 주로 연구하는 이제 역사가 아니라 산업혁명인데 산업혁명을 그냥 예전에 몇 년 단위, 몇십 년 단위로 가지고 연구했어. 근데 이 사람은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을 언제까지 거슬러 가요? 15세기 의식주 변화까지 거슬러죠. 그래서 보통 300~400년 동안에 장기 지속적인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구조적인 어떤 변화, 심층 내부의 변화를 이제 파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장기 지속, 큰 말이 나오면 누구다? 브루데이다. 그래서 아나학파에서 기억할 것은 1세대 학파, 2세대, 3세대, 4세대 학파 있는데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2세대 학파. 그 중에 대표적인 브루데. 그래서 이 사람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 이제 뭐냐면 좀 정리를 해보면 랑케 사학을 좀 볼게요. 자, 21페이지 펴 보세요. 21페이지인가? 네, 21페이지. 자, 랑케 사학의 배경은 보조과학에 등장하고 역사 기록물에 진입함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료 비판 내용들 자, 랑케 사학에 나온 거죠. 그래서 사료 비판과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역사학의 독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근데 공적인 문헌사료만 강조했기 때문에 저 정치사, 외교사, 제도사 이런 것들 연구했고요. 그러나 역사가는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그 자체로서만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 사실주의 태도를 강조했고, 그다음 이야기체로서는 이제 역사 소설에서 이야기체를 강조했고요. 그다음 사건의 개별을 강조했죠. 추상은 철학의 길이요. 개별은 세계의 역사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은 신의 입김이 내재됐다. 이건 뭐냐면 랑케가 루트파 신자인데 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개별을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는 과학과 예술인 동시에 공존하는 학문을 인식했다. 왜 과학이고 왜 예술인지 그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 자, 역사 교육의 영향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외워두세요.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더 나올 것 같아. 예. 그 영향을 각자 읽어보시고. 문제점은 팩트만 강조했죠. 1차원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맥락이나 사회적 구조 파악이 결핍됐다는 거. 예. 근데 낭캐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낭캐가 있을 때는 구조란 말이 없었어. 예. 구조란 말은 나중에 마르크스가 등장할 때 만들어낸 거고. 예.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보다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암기 위주의 역사학습을 강조했고요. 요거는 사건사 강조하려는 한 거고, 그냥 공적 문화 위주로 역사소설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를 하는데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지배층 중심의 역사학습이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래서 네 가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그 기초를 이루는데, 자, 마르크스의 역사의식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지배할 때 결정적으로 지배하자는 것은 구조적 마르크스야. 네. 결정적으로. 근데 물론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을 그냥 미친 것이지 나름대로 상부 구조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밑에 뭐죠? 프랑크푸르트 학파야.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말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결정론으로 해석하는 거는 경제 결정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조적 마르크스. 그 다음에 상부 구조에 나름대로 자율성이 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정치 경제 서문에서 유명한 말 했죠.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규정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적 주물론, 그래서 계급 투쟁의 역사다. 밑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구조 마르크시즘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 생각 그 한번 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계급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객관적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인식해서 계급 의식이 사상 제도 속에 구체화된다.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견해죠. 자, 그래서 영향 외워두셔야죠. 랑케 1차적인 사실주의 극복하고 역사적 구조와 가정의 상호 관련성 인식하고 역사적 설명을 간접노트에서 유물노트에서 대체한다. 그래서 이제 랑케의 역사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까 설명한 뭐죠? 브루델이요. 예. 그리고 아나학파죠. 그리고 아나학파 또 독일 사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아. 그래서 원래 이제 랑케가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이 독일 사학이 프랑스 사학에 영향을 줘. 근데 이게 좀 이거 도표 설명해야 되는데. 예. 이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원래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예. 학문적으로도 안 좋은데 그거 서로 보면 서로 욕하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거 닮아가죠. 예. 그래갖고 비슷하다. 어마더 일비하고 또 서로 욕하면서 또 똑같잖아, 본질은. 예.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데 처음에 랑케의 어떤 개별사 있죠. 사건사.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프랑스에 영향을 줘. 그래서 아나학파 등장할 때까지는 프랑스사는 다 랑케주야. 근데 독일에 또 뭐가 나왔죠? 마르크스가 나오죠? 한편 또 마르크스에 영향을 줘. 그냥 프랑스가 이제 그거에서 랑케를 버리고 마르크스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죠? 아나학파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프랑스가 이제 아나학파 성립하니까 독일에 또 영향을 줘. 역수입하는 거지. 그래서 아나학파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회사가 나와요. 사회사. 그래서 좀 발전된 것이 이제 사회경제사고. 예.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예. 프랑스와 독일은 이런 관계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사에서 이제 독일에서 1960년대 사회 계층의 갈등, 노동 문제, 도시화, 사회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대입된 사회라는 개념이 정책됐고, 아나학파의 구조사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한 부분만 연구하다가 전체 학대 사회 구조사가 이제 발전됐는데, 어떤 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가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사의 관점은 우리 그 한국사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분당 정치 형성이나 세태 과정도 그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사회 경제 배경이 같이 깔려 있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 이런 것도 사회구조사적 관점이에요. 자, 그다음 영국인데 영국은 뭘까? 아래로부터 역사, 노동사.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시 있죠. 영국 사학사. 그래갖고 최근 영국 사학에서 문제 보면 종래 정치적 인물이나 사상가 중심의 역사 소설에 탈피해서 집단적 정기, 수양적 문화적 접근에 따른 뭘 구축했다? 아래로부터 역사를 구축했다. 예전에 한번 그 예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역사를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도 강조하는 노동사. 그 노동 계층의 역사를, 해요. 영국만큼 부르주아 계급 문화와 노동 계급의 문화가 딱 이렇게 벌어진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는. 예, 좀 계급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예전에 기억 문제, 기출문제 나왔을 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사 보면 이런 것도 대표적인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이제 남색 책에 보면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너스 문제를 이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 자, 보너스 문제 요번에 좀 많이 냈어요. 제 보너스 문제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는 거야. 담답형식을 내든 그래가지고 예. 가볍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건데 왜 냈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보면 여백기가 좀 많더라고요. 여백지가. 그래갖고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그냥 버릴 수 없잖아. 종이도 아껴 쓰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내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 몇 페이지 보냐면 거기 그 A형 5페이지 잠깐 보세요. 1번이 거기 있는데 자 거기 이제 1번 보면 요번에 모태똥 관련된 내용 있죠.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일단 나중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냈어요. 일단 내년을 대비해야 되니까 또 자, 다음 1차설 명칭을 써보고 이사의 주요 요지를 두 줄이나 쓰시오. 그리고 당시 중앙정치가 중에 밑줄친 대표적인 사람 두 명 쓰시오. 자, 요거는 모태똥이 쓴 그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거야. 그 대자보를 보고 그 대학생 홍위봉도 올리는 사령부 저기 대자보 보고 그 모태똥이 직접 나가서 이제 사령부 포격하라는 이제 그 내용을 공표했는데 요때 사령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도부죠. 그 당시 지도부는 누구냐면 윤석이나 등소평. 그러니까 모태똥 얘기하면 주자파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무리를 축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요지의 내용을 보면 그 모태똥이 추진하는 프롤레타리아 그 문화 내용을 저하고 반대하는 공산당과 그 지도 간부들을 공격하라고 홍위병이 있는 학생에게 요구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일부 지도층 동지들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이나 등소평 그런 사람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가 어디에 박혀있나? 이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다음 이출신 단체 명칭을 써보고 이 단체의 활동의 한계를 두 가지 쓰시오. 자, 대한자회가 이제 해체됐죠? 1907년에. 그걸 계승하는 것이 뭘까요? 천도교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원래 대한협회예요. 그래서 원래 대한협회는 천도교 처음에 중심이 됐어.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지도부가 바뀌어요. 친일파네요. 그래서 지부는 뭐냐면 상당히 민족주의 색깔이 있는데 지도부는 뭐냐면 친일화돼. 그래서 누구하고 이제 다툼이 되냐면 일진하고 한번 친일을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일 병탈을 할 때 잠깐 이제 그때 또 다시 지도부가 바뀌어.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또 민족주의를 내세웠지만 그때는 이미 소용없죠. 예. 그래서 일진회와 함께 대표적인 친일단체가 대한협회야.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의 한계를 보면 지도부가 일진의 연합을 해체했고 의병운동을 소유도 규정했고 물론 의병운동 소유도 규정했다고 해도 의병운동을 항상 다 대한협회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경성지부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 색깔이 강해. 지부는. 근데 지도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한 거죠. 그래서 일본인 교문인 술책.
그 지도부의 어떤 친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 내부 분야 있죠?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제 그 있고, 그 제가 그 관련된 거 2번하고 3번 있는데, 제가 대한협회도 나온다는 정보가 있어갖고, 최근에 이제 그 애국개몽운동단체들, 그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간이 약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목소리 좀 쉴겸, 예. 2번하고 그 3번 있죠? 이거 아니, 거기 답안지 안 가고, 답안지요. 예. 주 있을 텐데, 아, 이거요? 예. 아, 네네. 예. 2번하고 3번 좀 읽어보세요. 남궁옥, 신채호, 이윤영 등이 주요 필진으로 정치, 사상, 역사 등에 대한 교양 계몽에 힘썼다. 그러나 점차 일본인 고문 오가키의 혈책과 일부 지도층의 친일화로 통감부의 침략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의병운동을 효율로 규정하는 등 그 성격이 친일로 크게 변했다. 1909년 친일단체 일진회와 연합했다가 일진회가 한일합병을 적극 주장하자 이들과 분리해 국민대회를 열고 일진회를 규탄했다. 1910년 한일합병 후 해체되었다. 다음 검색 회장 윤효정이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의 행복을 증진한 인물이라고 극찬할 만큼 친일적 해체가 뚜렷하였다. 1910년 한일 병합대회는 일진회와 공로를 다투기까지 하였다. 초기의 임원들은 항일 의식에서 출발하여 일제에 대한 협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08년 6월 남궁옥이 회장을 사퇴하고 7월 11일 김가진이 회장으로 선임된 후 대한협회의 회장을 위시하여 부회장 오세창 등 임원들이 노골적으로 친일적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이때부터 대한협회는 회원들 사이에 이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회장 윤효정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를 조선의 행복을 증진할 인물로 극찬했을 만큼 친일적 해체가 뚜렷하였다. 예. 자, 그래서 예국개몽운동 계열의 단체들, 보안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현정연구회, 4개 단체가 대표적인 거죠. 그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문제 다 실어놨어요. 나중에 보안회 문제 나오고, 근데 스폰데, 이게. 하여튼, 그런 문제들 실어놨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획과 기획이 니은을 취한 조치의 경제적 이유를 이제 서술해보고, 니은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쓰시오. 그리고 기획의 실권자가 누군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1945년 2월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독일인 영하권 중축인 프랑스, 미국, 영국, 소련이 사분화됐죠. 근데 독일 전체 지역도 사분화됐는데 베를린도 사분화시켰어. 그래서 그때 이제 베를린 지역이 동독 지역이 있었잖아요. 고립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소련은 점령 지역의 한가운데 베를린이 들어가게 되었다. 1948년 소련은 베를린과 서방 측 점령 지구 간의 모든 육류와 수를 단절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데 이것을 경제적 이유가 뭐냐면 1948년에 서독 지역의 통화 개혁이 일어났어요. 마르크가 이제 서독 지역 통화를 하니까 소련이 이들 동독 마르크의 위협을 간주하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사건을 뭐라고 하죠? 베르린 봉쇄라고 하죠. 그 유명한. 그래갖고 이제 요때 베르린 봉쇄에서 한 1년 동안 고생했어. 그래서 미국이 막 공수 날려주고 그랬잖아, 물자를요.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하다가 그 해제를 풀었죠. 자, 그러면 그때 실권자가 누구였냐? 잘못하면 후르쇼프 쓸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르쇼프는 이제 나중에 그 동베르린 사람들이 막 넘어가니까 베르린 장벽을 만든 사람이 후르쇼프고, 요때는 1900 몇 년이에요? 48년이죠? 스탈린이죠? 스탈린이 아마 1952년인가 53년에 죽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스탈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번 문제. 자, 다음 사례와 관련된 운동의 명칭을 써보고 이 운동을 일으키게 된 정부의 조치의 명분을 한 줄에 쓰시오. 예. 그리고 이 운동을 어떤 정치적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지 쓰시오. 스찬 보도 동시에 딱 이미 나왔죠? 철도 국유화.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운동의 명칭은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에요.
예. 조치의 명분은 통일적인 철도 운영체제를 확립 목적으로 민영철도를 일단 국유화시키는. 근데 이건 하는 명분에 불과한 거고, 그렇게 국유화해갖고 이걸 담보해갖고 뭘 빌리겠다는 거야. 여기 나와있죠? 차관을 빌리는 거죠. 차관.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 반대해가지고 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제 했는데, 그게 뭘로 더 확대 발전된 거죠? 신해용으로 발전된 거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가에다가 세금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이 가를 징수했던 정치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요 당시 니은이 가를 세금을 면제받았던 방법을 쓰시오. 자, 이거는 누구하고는 아우당 제부 때죠? 그래서 아우당 제부의 세금 명칭 금방 나올 거거든요. 지지야. 예. 근데 인두세. 근데 정치적 배경은 여기에서 좀 그러죠. 그때 이제 그 아우당 제부가 그 영토 확장하죠. 그 대강원까지 쫙 밀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강원에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 싸우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좀 불리해졌어. 그래서 정복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강적인 이슬람 교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그것만 알고 있어. 아우당 제부가 인두세 매거든. 인두세 거듭사신만 알고 있죠. 그 이유는 몰라, 이유를. 이유는 그 이슬람 교도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재정 확보도 있어요. 정복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돈이 필요한 거잖아. 예. 그런 것들. 그런데, 비이슬람 교도, 거기 신두교도죠? 신두교들이 이제 지지를 면제받는 단 한 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굴 제국의 군대에 들어가는 거야. 근대가 아니라 이건 군대. 오타 고치시고요. 그래서 지지화가 면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되게 신두교 지도층들은 지지 안 냈어요. 왜냐면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도사 낼 때 무굴 제국 내면 딱 두 사람 내요. 악바르하고 그냥 아우당 제국. 그래서 지지화 폐지, 지지화 부활. 그게 너무 쉽잖아요. 자주 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돌려서 더 낼 것 같아. 내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번에는 아우당 제보 냈지만 다음에 악바를 내요. 예, 이것도 좀 스포 같은데 스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익힌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지도서 문제를 냈어요. 보니까 세계사 지도서 보니까 괜찮은 내용들 되게 많더라고요. 사회도 보고. 그래서 계속 이제 지도서 문제를 쫙 낼게요. 제가 한번 이제 쭉 훑어보고 총괄평가를 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또 나중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4차 모의고사 이제 진행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